안녕하세요. 물리학원 14번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열, 온도, 압력, 부피 등 이상기체의 상태를 나타내는 방법과 이들 사이의 규칙성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연력학 제1법칙을 이용해 연력학적 과정을 해석하기 위한 사전작업이었습니다. 드디어 이번 시간에는 연력학 분야의 핵심, 연력학 제1법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8세기 영국의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실용화하며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크게 변화합니다. 참고로 증기기관차의 구조와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화실에서 석탄이나 나무를 떼며 만든 뜨거운 공기가 물을 가열시킵니다. 높은 압력의 수증기가 만들어지고 이 수증기가 팽창하는 힘에 의해 증기기관차가 움직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세상을 바꾼 이 열기관에 관심을 가지고 특히 적은 연료를 이용해 큰 효율을 뽑아내는 방법을 찾기 위한 연구를 합니다. 다양한 물리학자들의 노력으로 연력학적 과정에서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진리가 발견됩니다. 그리고 이 진리에 연력학 1법칙이라 이름을 붙입니다. 물이 들어있는 주전자에 열을 가했던 과거로 돌아가 봅시다. 무슨 일이 일어났었나요? 먼저 물과 주전기의 온도가 증가합니다. 에너지의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보면 내부 에너지가 증가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물이 끓을 때 수증기의 부피가 증가합니다. 에너지의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면 수증기 등의 기체가 외부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즉 주전자에 가한 열은 외부에 일을 하고 내부 에너지를 증가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연력학 1법칙입니다. 이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상기체의 부피가 변화할 때 이를 어떻게 구하는가, 온도가 변화할 때 내부 에너지를 어떻게 구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상기체의 부피가 증가할 때 기체가 한 일을 어떻게 구할까요? 아래 그림과 같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피스톤이 있는 용기 속에서 기체에 열을 가해 봅시다. 그렇다면 기체의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겠죠. 압력이 증가하겠죠. 그러면 이 기체는 피스톤을 델타 L만큼 미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기체가 외부에 일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럼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을 구해봅시다. 일은 힘과 변위의 곱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W는 F 델타 L입니다. 압력은 힘을 면적으로 나눈 값이니 힘은 압력과 면적의 곱입니다. 요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FA 델타 L. 또 그림에서 보면 면적 A와 길이 델타 L을 곱한 값은 기체의 부피 변화와 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기체가 한 일은 P 델타 V, 압력 곱하기 부피 변화와 같습니다. 이게 바로 기체가 한 일입니다. 압력과 부피 변화를 곱한 양이니 이렇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림은 연력학 분야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그래프인 압력 부피 그래프입니다. 이때 그래프와 부피축이 만드는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기체가 한 일에 해당합니다. 여러분이 연력학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일과 관련된 용어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기체가 외부에 일을 한다. 이 말의 뜻은 뭘까요? 기체 분자들의 압력에 의해서 점차 바깥쪽으로 이동하니까 부피가 증가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고급스럽게 팽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기체가 외부로부터 일을 받는다. 이 말은 곧 기체의 부피가 감소한다는 말입니다. 고급스럽게 수축, 압축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어떻게 구할까요? 물질을 구성하는 분자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모두 더한 것을 내부 에너지라고 합니다. 모든 기체 분자들은 분자 운동에 의한 운동 에너지와
분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를 가집니다. 이상기체에서는 분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무시할 수 있었죠.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가 0입니다. 제거하라.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기체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의 총합과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상기체 내부의 분자 수가 매우 많기 때문에 각각의 운동 에너지를 측정해서 더하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상기체를 다룰 때는 주로 통계적인 방법을 활용합니다. 운동 에너지의 평균 값을 구한 후에 분자 수를 곱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상기체에서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분자의 속력이 빨라지나요?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나요? 온도를 높여주면 됩니다. 기체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 절대 온도에 비례합니다. 그리고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기체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의 분자 수를 곱한 것과 같습니다. 즉,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분자 수와 온도에 비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걸 기호로 나타내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문자 U는 내부 에너지를 의미하고요. 대문자 N은 분자수, EK반은 평균 운동 에너지, T는 절대 온도를 의미합니다. 이상기체의 온도가 높거나 분자수가 많을수록 내부 에너지가 커집니다. 여러분이 배우는 연력학적 과정에서는 분자수가 바뀔 일이 없습니다. 즉, 당장 내부 에너지에서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건 바로 온도입니다. 기체의 내부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말은 곧 기체의 온도가 증가한다는 말입니다. 기체의 내부 에너지가 감소한다는 말은 곧 기체의 온도가 감소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연력학 제1법칙에 대해 얘기해 봅시다. 연력학 제1법칙을 기호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짜잔. Q는 W 플러스 델타 U. 의미는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지켜봤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기체가 Q만큼의 열을 흡수하면 그중 일부 에너지는 외부의 W만큼의 일을 하고요. 나머지 델타 U만큼 내부 에너지가 변화합니다. 만약 기체가 열을 1000줄만큼 흡수하고 외부에 400줄만큼 일을 합니다. 이때 연력학 1법칙을 활용한다면 내부 에너지 증가량을 600줄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기체가 흡수한 열이 2000줄이고 내부 에너지 증가량이 1500줄입니다. 여기에 연력학 1법칙을 적용하면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을 500줄로 구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죠? 연력학 1법칙은 열 에너지와 역학적 에너지를 포함한 전체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법칙입니다. 또 기체뿐만 아니라 고체나 액체 등 외부의 에너지를 주고받는 모든 물질에서, 모든 계에서 성립합니다. 굳이 지금 이상기체에만 적용하는 이유는 이게 가장 간단한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물리학 1에서는 주로 연력학 제1법칙을 이용해 연력학적 과정에서 부피, 온도, 압력의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주로 묻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열과 일, 내부 에너지 변화량의 부호가 갖는 의미를 정확히 파악해야 됩니다. 정말 현명한 선택이야. 이게 능숙해야 연력학적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열의 부호부터 살펴봅시다. 기체가 외부로부터 열을 흡수할 때 열의 부호가 플러스 양의 값을 가집니다. 기체가 외부로 열을 방출할 때 열의 부호는 마이너스 음의 값을 가집니다. 기체가 외부에 일을 할 때 일은 플러스 양의 값을 가집니다. 부피는 증가합니다. 기체가 외부로부터 일을 받을 때 일은 마이너스 음의 값을 가집니다. 이때는 부피가 감소합니다. 기체의 온도가 증가할 때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고 이 값 델타 U는 양의 값을 가집니다. 기체의 온도가 감소할 때 내부 에너지 역시 감소하고 내부 에너지 변화량 델타 U는 음의 값을 가집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사례
기체가 열을 흡수하여 외부에 일을 하고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는 상황이 모두 플러스 양의 값을 가지는 상황입니다. 어렵게 하나하나 분리해서 암기하지 말고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합시다. 상황 파악 끝. 다음 시간에는 연력학적 법칙을 활용해 연력학적 과정에서 이상기체의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풀어주기 전에 여러분이 직접 해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학습지에는 등압, 등적, 등온, 단열의 4가지 연력학적 과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연력학 제1법칙과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적극 활용한다면 기체의 상태와 그 변화 양상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압력이 일정할 때 열이 공급되는 등압 과정을 예시로 선생님이 풀어보겠습니다. 여기 아래 나와 있는 3가지 상태 중에서 하나는 바로 맞출 수 있습니다. 등압이라는 말은요, 압력이 일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압력은 일정합니다. 연력학적 과정이 진행돼도 변하지 않습니다. 부피나 온도는 연력학 제1법칙을 이용하여 부호를 따져보며 변화를 예측해야 합니다. 기체는 열을 흡수하니까 열의 부호는 플러스입니다. 일과 내부 에너지 변화가 플러스 플러스 혹은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인 경우에 열이 플러스 양의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겠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오른쪽 아래에 계시는 저분이 계속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짜잔. 기억나나요? 샤를의 법칙에 따르면 압력이 일정할 때 부피와 온도가 비례합니다. 온도가 증가하면 부피도 증가하고 온도가 감소하면 부피도 감소하죠. 그렇다면 등압 과정에서 1과 내부 에너지 변화는 플러스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 마이너스의 부호만 가질 수 있습니다. 연력학 1법칙과 샤를의 법칙에서 나온 결과 교집합을 찾아보면 1과 내부 에너지의 변화는 플러스 플러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1이 플러스 양의 값입니다. 즉 기체는 외부에 일을 하고 부피가 증가합니다.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플러스입니다. 즉 온도가 증가합니다. 이제 수업은 끝났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도전해볼 시간입니다. 선생님이 했던 방법을 등압 수축하는 경우에도 한번 적용해보고요. 연력학 제1법칙과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이용해 등적, 등온, 단열 과정에서 기체의 부피, 온도, 압력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구해봅시다.